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식생활이 풍족해지고 서구화되면서 섭취한 음식이 그대로 소화되지 않고 다시 위로 역류되는 증상을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4년 새 역류성 식도염 환자 수는 7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역류성 식도염, 그러나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먼저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위장에 있는 소화물이나 이런 음식물들이 소화가 잘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게 넘어가지 못하고 식도 쪽으로 역류를 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도의 기능이란 것은 입으로 섭취한 음식이 잘 저장이 된 다음에 위장으로 넘어가게끔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요. 예. 이런 식도의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위장에 있는 음식이 다시 식도 쪽으로 역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생긴 질환인데 이런 거는 식도와 위장 사이의 어떤 메커니즘이 깨진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역자가 들어가는 거는 좀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네. 역적이나 뭐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어떤 식도의 질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몸 전체적인 소화 기전에 어떤 역행하는 아주 큰 중대한 질환이라는 것을 환자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에서 소화가 돼야 될 음식이 다시 식도로 올라온다는 게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니까 아무래도 위장에 있는 내용물들이 가슴으로 넘어가 있죠. 그렇다 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을 항상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이 위장에 있는 음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위산이나 이 소화효소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장 점막은 방어 기능이 돼 있어요. 하지만 식도는 이러한 위산의 방어 기능이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위장에 있는 음식물들이 이렇게 식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위산이나 소화효소에 의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가슴을 관통하는 식도 쪽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쓰림, 속쓰림, 흉통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예. 또 이런 아래에서부터 계속 압력이 쳐받쳐 올라오기 때문에 가스도 올라오기 때문에 신트림이 많이 나와요. 신트림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목에 뭐가 꼭 낀 듯한 이물감도 많이들 호소를 하시고 목에 계속 압박을 받기 때문에 목이 잘 새거나 네. 또는 원인 모를 후두염 내지는 뭐 천식 이런 것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뭐 더 이것들이 더 심해지면은 연하곤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지요. 네. 평소에 뭐 신트림이 좀 자주 나거나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역류성 식도염은 말 그대로 그 식도에서 위장으로 음식을 내보내는데 그것이 다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식도의 하부 관략근, 네. 즉 식도 밑에 있는 이 관략근이 꽉 쥐어져야만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은 이 식도의 하부 관략근이 약화가 돼가지고 위장에 있는 음식들이 넘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식도의 하부 관략근이 약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된 음식 내지는 기름기 있는 음식,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이 위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런 것이 위산과 복합이 돼가지고 이 위산이 식도 하부 관략근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헐거워진 원인인데요. 네. 이런 원인이 요즘 말씀하신 것 같이 식도염을 많이 이렇게 더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복압이 많이 증가되는 살이 쪘다든지 네. 임신 이런 걸로 인해서도 증가될 수가 있고요. 음식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또 습관적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중력이 받쳐주면 역류가 좀 덜 되는데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도 또 이렇게 식도의 하부 관략근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취침 전에 네. 야식을 먹는다든지 또
음주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아무래도 누워있는 자세를 가져오게 마련이니까 또 식도의 하부 관략근을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도 기타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식습관에 좀 관심을 기울이면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꼭 해야 하는 질환인가요?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에 있는 그 산을 좀 재산을 시켜주고 식습관을 개선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잘 낫고 그러면은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겠지만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오래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약을 써도 안 낫는 경우 그러면은 이게 위산에 의해서 식도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을 이제 만성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데 이런 만성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할 때는 식도에 암도 일으킬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좀 중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이런 것을 아까 같이 식도의 하부 관략근의 어떤 약화로만 보고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이제 그 산에 작용도 안 하고 약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게 돼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식습관 자체의 어떤 그것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식생활도 좀 떨어지고 뭐 체중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밤에 또 역류가 되니까 수면이 불량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원인을 잡아가지고 빨리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만성 역류성 식도염이 돼가지고 약도 잘 안 듣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초기 질환은 제산제를 써가지고 위에 산을 억제를 시켜주는 방법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위장 자체의 어떤 청소 기능이라든지 식도 하부 관략근의 이 이동력을 높여주는 위장근 뭐 위장 강화제라든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치료를 하는데요. 네. 위장 자체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위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식도 하부 관략근의 그 움직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위장 자체의 근육 약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위장으로 들어온 이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십이지장 즉 소장으로 원활하게 못 넘어가고 계속 누적되고 쌓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단순히 식도의 하부 관략근을 치료하는 치료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네. 위장 외부에 있는 그 근육, 위장을 움직여주는 근육이겠죠. 네. 식도 하부 관략근을 비롯한 위장 근육을 약화를 가져오는 그 원인 물질을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약화된 위장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한방 치료에서 특히나 뭐 담을 제거하는 치료라든지 한약을 통해서 위장 근육을 올려주는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수현 원장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